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공단기에서 사회복지학개론을 강의하는 김유경입니다. 자, 여러분들 사회복지직에 관심이 있어서 아마 이 영상을 참고를 하실 텐데요. 자, 사회복지직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 안내를 하면서 왜 사회복지직인지 그리고 왜 사회복지학개론을 저와 함께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요 사회복지직렬 공부하시기 정말 딱 좋은 때예요. 자, 그 이유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사회복지직렬은요 아무나 도전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점이 사실은 사회복지직렬에서 일을 하시는 현직 공무원들의 자존심과 자부심이기도 하지요. 자, 저희는요 전문적인 공무원이에요. 자, 우리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1급 혹은 2급을 소지해야지만 응시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현장에서 실제로 요구하는 많은 일들이 사회복지의 기본적인 지식과 실천 기술들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타직렬과 다르게 아무나 응시할 수 없다라는 기본적인 제한점이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러다 보니까 타 직렬에 비해서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고요. 자, 그리고 뭐 모든 것 중에서 가장 낮은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타 직렬에 비해서 합격 커트라인도 낮은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전을 했을 때 승산이 다른 직렬보다 높은 그런 직렬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경쟁률은요. 11대 1 정도. 그러니까 대략 한 10대 1 안팎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고 높은 곳은 뭐 20대 1 넘어가기도 하고요. 낮은 곳은 5대 1 정도 수준으로 낮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각 지역의 기본적인 세부 이런 경쟁률 정보에 대해서는 참고를 하셔서 결정을 하실 필요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이조차도 최근에는 더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2019년, 20년 같은 경우는 대략 한 10대 1 정도였다면 그 전년도는요 20대 1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최근 시험에서 경쟁률은 그나마도 더 또 낮아지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선발 인원이 증가하고 있어요. 이거 정말 좋은 기회죠. 자, 어떻게 이제 증가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데이터를 통해서 같이 확인을 해보시면은 일단 막대 그래프의 사이즈들이 계속, 그러니까 길이들이 계속 올라가는 걸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2018년도에는요, 1,494명, 그리고 2019년도에는 2,131명, 그리고 2020년도에는 2,385명, 그리고 2021년 선발 예정 인원이요 2,516명으로 점차로 증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2022년에는 얼마나 뽑을 것인가? 자, 공식적으로 아직 발표된 건 없지만은요, 우리가 그것도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정부는 2022년까지 사회복지직 공무원을요, 16,000명 정도 충원할 계획에 있다. 그리고 그것을 추진 중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서 살펴봤던 2018년도부터 2021년까지의 선발 인원 플러스 2017년도까지를 포함을 시켜서 그러면 그간 사회복지직렬로 선발된 인원이 대략 몇 명인가를 보시면은요. 자, 1,405명 정도예요. 그러니까 대략 5,500명 정도가 아직도 남아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추가 채용 인원들까지를 고려를 해보자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유치를 해볼 수 있기로 2022년 선발 인원은 무조건 증가한다. 근데 그 증가폭이 상당히 클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그 다음에 2023년도에 나는요 지금은 상황이 좀 아니어서 혹은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돈 좀 모아놓고요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평생 우리가 공부를 옆에 끼고 살았지만 개를 멀리할 수만 가지 이유들 대라면 다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근데 2023년도에도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지금처럼 여러분들을 빵긋 웃으면서 기다려줄 것인가?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대적인 충원 계획이 2022년까지로 명시가 됐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이후에는요, 사실은 발표된 계획이 없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간의 추세를 보자면 대대적인 충원 이후에는요, 선발 인원이 상당히 감소할 거라고 예측을 할 수 있어요. 합리적인 예측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똑같은 노력을 들여서 똑같이 공부를 하고 똑같은 실력을 갖추고도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시면 합격할 수 있는데요. 1년만 미뤄도 그 합격이 불투명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타이밍이죠. 자, 그 다음에 2022년부터는 시험 과목의 개편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편이죠. 지금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2013년도 이후에 2021년까지 현재까지는요, 지금 국어, 영어, 한국사는 필수 과목이지만, 자, 나머지 사회복지 직렬의 경우 사회복지학 개론뿐만 아니라 나머지 과목들 중에서 두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해서 응시를 하실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내가 사회복지직 공부를 수행을 해야 하는데 꼭 사회복지학 개론을 공부하지 않았어도 되는 게 현재까지 현실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얘네들이 또 계급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국어, 영어, 한국사는요, 내가 맞은 원점수 그대로가 성적에 반영이 돼요. 자, 그런데 나머지 과목들은요, 개인마다 선택 과목의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 과목 간의 난이도를 조정한 점수가 반영이 되게 되죠. 자, 그래서 조정 점수를 반영을 하게 되는데 이 조정 점수가 원점수보다 높으면 너무 좋죠. 너무 좋잖아요. 자, 내가 뭐 예를 들어 70점 맞아도 실제 조정 점수가 80점이면 너무 좋을 텐데 그 반대예요. 이 조정 점수가 원점수보다 낮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80점을 맞고도요, 실제로 반영되는 점수는 마이너스가 항상 생기기 마련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부터는 이렇게 바뀝니다. 자, 사회복지 직렬을 공부를 하시는 경우는요, 예, 5과목 모두 필수 과목이에요. 국어, 영어, 한국사, 그리고 꼭 사회복지학 개론, 그리고 꼭 행정법 총론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다른 과목 안 됩니다. 자, 그리고요, 조정 점수가 폐지가 됩니다. 조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선택 과목의 개인별 차이가 존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조정 점수가 폐지가 된다라는 말은 사회복지학 개론의 점수 그대로가 성적에 반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점수에서 국어, 영어, 한국사만 중요한 게 아니라 걔네들과 동일한 비중으로 사회복지학 개론이 동일한 비중으로 점수에 반영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중복 지원 가능성이 현저하게 감소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선택 과목들 중에 행정학이라든지 사회 이런 거를 선택을 하면은요, 어지간한 직렬들은 다 응시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얘도 응시를 해서 막 4관왕이 되고 3관왕이 되고 이런 영예를 누려서 굉장히 기분 좋은 고민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자, 그런데요, 지금은 그러기가 어려워졌죠. 물론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내가 일반 행정의 필수 과목을 공부를 하면서 사회복지직의 필수 과목도 공부를 하리 이러면 좋겠지만 얘를 공부해서 똑같은 과목을 선택해 공부를 해서 얘도 응시 이런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훨씬 더 노력을 많이 요하게 되는 상황이고요. 어찌 보면 양다리 걸치다가 합격 가능성이 더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리스크를 개개인들이 감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중복 지원에 대해서 개인들의 판단은 지금까지하고는 굉장히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지금까지 보통은 일반 행정직을 응시하려고 하는 분들이 약간 자신이 없을 때 사회복지 직렬도 같이 응시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순수하게 정말 사회복지직을 목표로 공부를 했던 많은 사람들이 좀 밀리게 되는 그런 피해를 입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런 피해가 이제는 굉장히 현격히 줄어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요, 경쟁률이 원래도 타 직렬보다 낮았죠. 그리고 그 경쟁률이 최근은 더 낮아지고 있는 추세였는데요. 자, 이 변화는 굉장히 광풍을 불어옵니다. 경쟁률을 낮았었는데 확 떨어뜨리는 그런 광풍을 불어와요. 완전 호재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채용 인원은 증가할 거예요.
자, 근데 경쟁률은 원래도 낮았지만 더 낮아질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인생 타이밍입니다. 살면서 타이밍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이 허탕친 기억들 굉장히 많을 테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응시하려고 하는 이 시험은요, 향후 여러분들 미래를 걸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에요. 타이밍을 고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사회복지사 1급 혹은 2급 자격증이 있으시다면 혹은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예정에 있으시다면 고민을 할 틈이 없어요. 여러분 미루지도 마셔야 돼요. 지금이에요. 지금이 사회복지직 공무원에 도전할 가장 적시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고요. 자, 사회복지직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내가 이제 공부를 시작을 하면은요, 2년, 3년 여유를 부릴 틈도 없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1년 안에 나는 무조건 시험에 정말 적합한 공부를 해서 무조건 합격을 하겠다. 그리고 어차피 사회복지학 개론의 그 과목 점수의 비중이 똑같아진다면 여기서 최대한 고득점을 내리라. 왜 그래요? 여러분들 이미 사회복지사 자격증 따면서 공부 다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초가 이미 있는 상태에서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고득점을 해서 전체 평균을 높이겠다. 이런 전략을 세우기 딱 좋습니다. 자, 그런 공부를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 쉽게 빠르게 합격할 수 있는 길을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여러분들 사회복지직 같이 한번 도전해 보십시다. 지금이 기회입니다.